안녕하세요. 자리방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사려니 숲길에 와 있어요. 숲길을 붉은 오름에서부터 걸어왔는데 꽤 오래 걸리네요. 엄청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오늘은 제가 제주 여행에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 채널을 만들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유년 시절을 좀 남들과 다르게 그렇게 보냈어요. 좀 혼란스럽기도 했고 나름의 좀 가족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 하나 저희 아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애인이셨어요. 선천적인 것은 아니었고 중학교 때 자전거 사고로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골에 사시다 보니까 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더 심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태어나 보니까 아빠는 장애인이셨고 항상 목발이랑 보조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그냥 걸으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왜 우리 아빠는 장애인일까? 남들 아빠처럼 그렇게 평범하고 왜 건강한 튼튼해 보이는 아빠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빠의 모습이 멋있고 든든하고 커 보이고 이렇다기보다는 남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모습이 신체가 부자유했기 때문에 좀 부끄럽고 남과 다른 모습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랑 같이 사셨었어요. 명절에 할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그 시골에 다른 할머니랑 살고 계셨어요. 아빠와 고모들 형제들은 사형제인데 시골에 또 다른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삼촌과 고모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얼굴에 낯선 사람들. 그 안에서 너무 혼란스럽고 그 시골에 놀러 갔을 때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재혼을 하셨던 거고 둘째 할머니와 살고 계신 거였어요. 모르던 또 다른 고모와 삼촌이 계셨던 거죠.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할아버지는 결혼을 2번 하셨을까? 저렇게 자식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왜 결혼을 2번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하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빠 때문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는 장남, 장손, 아들이 갖는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자라서 결혼을 하고 또 손자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때 할아버지 생각으로는 그렇게 몸이 불편한 건강하지 못한 저희 아빠가 대를 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어서 대를 이을 아들을 더 낳아야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희 할머니가 손수 구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봐 주셨대요.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도 좀 이해는 가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로 온전했던 가정이 붕괴가 되고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아빠 자신이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분노하셨었습니다. 아빠의 평생을 아우르는 한 단어를 얘기하자면 한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이 많으셨거든요. 그렇게 아빠와 할머니, 고모들 입장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가끔 뵈러 내려갔던 그 시골에서 맘 편하게 즐겁게 사랑받은 손녀딸로의 기억은 거의 전무합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함덕 해변이에요. 아빠가 자립을 하시려고 그 당시로 이제 돈 100만 원을 들고 대전으로 나가셨다고 해요. 불편한 몸으로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아빠가 생각했을 때 몸은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기술로, 손기술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시다가 선택하신 것이 시계 기술이셨습니다. 그마저도 처음에 누군가에게 배워야 했는데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퇴짜 맞기를 여러 번 하시다가 어느 한 분이 제자로 받아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머니가 장애인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집 가훈은 정직, 성실, 신뢰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빠가 자주 쓰시는 단어도 바로 저 세 단어였습니다. 특유의 근면, 성실함, 정직함으로 우직하게 기술을 배우셨고 창업을 하셨고 그러고 난 이후에 30살쯤에 엄마를 만나셨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는 정말 검소하신 분이셨습니다. 받은 거 없이 스스로 일어나야 했기에 말 그대로 자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했기에 아빠의 인생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절약과 저축이었습니다. 항상 도시락을 싸서 가게에 가서 드셨다고 해요. 지갑을 너무 오래 넣어둬서 나중에
돈이 땀에 쩔어서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그런 일화도 저한테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자신이 기술로 벌어 모은 돈으로 집을 사고, 실제 저는 저학년 때 그 마당 있고 그 새 들어 사는 집이 여러 채가 있는 그런 집의 주인집 딸이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지만 아주 힘든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다는 거는 정말 다 지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정말 다양한 분야의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꼭 입는 것? 그런 것은 크게 멋지거나 막 좋은 것을 먹거나 뭐 그럴싸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 일화를 또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알이 굵은 딸기 있잖아요. 진짜 큼지막해서 한 입에 다 베어 먹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딸기. 그런 딸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빨간색 다라? 이렇게 적색나는 다라에 담겨서 되게 많은 양을 이렇게 파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알이 작아요. 근데 저희 집은 거의 그런 딸기를 먹었었습니다. 약간 잼용 딸기라고 해야 되나? 좋은 산해진미 있죠. 막 비싸고 좋은 음식, 값진 음식 이런 거 먹어본 기억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해산물을 잘 먹지를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 해산물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 바다의 그 약간 비릿한 향을 제가 넘기질 못하는 것 같아요. 종이는 아빠가 항상 전단지 있잖아요. 전단지 뒷면에 이제 하얀 면이 있으니까 이거를 항상 오려가지고 집게로 찝으신 다음에 그 뒷면을 그 메모지처럼 사용하시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다 기억에 남거든요. 진짜 돈 한 장, 10원, 허투루 쓰시는 적이 없었고, 돈에 관한 그런 철학이 명확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신에게 돈에 관해서 엄격한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학창 시절에도 멋지거나 그럴싸해 보이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별로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그 동생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 없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지만, 부모님 자신들에게는 항상 절제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저의 감정은 주로 부끄럽고 멋져 보이지 않고 모습이 초라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철이 없었죠. 철이 없었고 그냥 외적인 것을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엄마 아빠는 항상 입으로 얘기하셨던 게 있거든요. 그런 꿈에 한 발자국씩 가까워지셨고 또 소소한 목표도 이루셨습니다. 모자라고 미숙한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도 멋지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내실을 탄탄히 갖춰가고 계셨어요. 젊은 시절에 절제와 절약, 근면 성실, 정직함과 신뢰로 살아오신 부모님은 어느덧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참 인생에 자존감이 바닥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그동안 내가 살아온 과거라든지 생각, 신념, 어떠했는지 그 뿌리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원래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잘못된 뿌리 중에 하나에 부모님을 인식하는 저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긍정하지 않았고 부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했어요.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배경이었으면 어땠을까.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자녀인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의 자녀인 내가 자존감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존감 회복의 시작은 부모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쭉 되돌아봤고, 그때 저의 모습, 그렇게 미숙했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셨나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부모님은 너무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이셨습니다. 처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절제하셨던 그 모습에서 저도 존경심을 느꼈고, 그때부터 무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재정립하고 났을 때 정말 훌륭하신 부모의 딸이니까 부모님처럼 인생을 살아내면 나도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멋진 부모님의 딸이니까 멋진 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아 긍정을 하게 되었고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몸은 불편하셨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신 분이었고,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깊은 생각과 삶에 대한 철학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삶의 지주는 아빠가 되셨습니다. 아빠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고 자라면서 본보기가 되어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때때로 지쳐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우울하다가도 힘이 나요. 진짜로. 저렇게 몸이 부자유하고 장애인이었던 우리 아빠도 목표를 이뤄내고, 아빠의 꿈,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과 정직, 타인에게 받은 신뢰,
그 모든 것들을 닮아서 저도 제 인생을 정말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아빠처럼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꿈이고 목표예요.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을 맞이하고 헤쳐나가면서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오늘 조금 특별할 수 있는 저만의 가정사? 그런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의 원동력은 부모님이었고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있었다는 거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이 느낀 부모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 제주에서 마지막 아침이거든요. 좀 이따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로 갈 예정입니다. 휴가가 좀 더 남아 있어서 이제는 서울에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좋은 모습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안녕.